네, 오늘 저희가 고른 10가지 소식 중에 2위에 랭크된 소식입니다. 이 사안이 담긴 것들, 우리의 현대사와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의 복지 시스템도 관련이 있고, 법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5살 됐는데 3번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이 지난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아이 낳자마자 남편이 부인의 행동에 좀 이상함을 느끼고 네. 친자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 확인에서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고요. 네. 이 문제로 이 부부는 많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이 남성 본인이 암 투병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의 엄마가요, 이 아이를 결국에는 시댁에다가 맡겨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첫 번째 버림을 받게 된 이 5살 아이입니다. 자, 좀 관계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왼쪽에 1, 2, 3, 4, 5 순위를 매겨주셨으니까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좀 해주세요. 네, 200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금 한국인 5살.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죠. 그렇죠. 그랬는데 둘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남편이 아이의 친자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게 확인이 됐고. 잠깐만요. 한국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그게 누구의 아이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이 문제로 다투다가 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네. 이 한국인 아버지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납니다. 이혼 후에요. 아, 그러면 이제 보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고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그러면 어머니랑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시댁에다가 아이를 맡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 아이를 누군가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죠. 고모가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네. 고모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도중에 또 이 유품 정리를 하다가 오빠의 유품 정리를 하다가 친자 확인을 했던 그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오빠의 아이가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모마저도 네. 입양했던 이 아이를 또 다시 파양을 하고 네. 보호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지금 행적을 알 수가 없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고모가 맡아주기로 했는데 결국 오빠의 아이가 아닌 걸 알고 또 파양했고. 그래서 2010년도에 네. 이 아이는 그때가 이제 2살인가밖에 안 됐죠. 그렇죠. 2살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보육시설로 보내집니다. 아. 2번 버려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한 번 더 버려지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 아이는 현재 무슨 등록된 거나 이런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 두 부부 사이에 네. 아들로 호적에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올랐다가 지금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네. 이 아이는 국적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법상요.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머니는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고 네. 친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국적이 말소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 보육시설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 아이한테 지급되던 보조비, 양육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보육시설에서도 네.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국적을 말소당한 즉 외국인 이도 저도 아닌 신분이기 때문에 네. 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내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아이 부모한테 버려지고 친지한테 버려지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나라한테도 버림을 받은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아이가 네. 본인이 지금 인생에서 3번이나 큰 버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본인은 인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이 사연 지금
인권위라든가 이런데 여러 군데 네.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면서 네. 결국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입니다. 5살 아이가 현재 이제 학교 가야 될 나이고 어쩌면은 같은 또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록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요. 근데 이 아이가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본인이 버림받은 걸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보육시설에 왔을 때의 이 상태를 본 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심리 불안 상태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이 네.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랬죠. 예, 예. 보육원 기록이 나오고 있죠. 네. 낯선 환경을 접해서인지 무척 불안해했고요. 소화를 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울어대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2번, 3번에 걸쳐진 버림을 통해서 아이가 상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글쎄요, 이 국적법, 엄연히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법을 예외를 두고 과연 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네. 고민하고 그리고 단순히 법에 의해서 이 아이를 아무 죄 없는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내버려 둬야 될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네요. 이제 원칙도 중요하고 절차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만 이런 아이의 운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반드시 만들어질 겁니다. 이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습니다.